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주식 재무 보고 놀자 신북TV의 신북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분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EDGC 3분기 보고서. 제가 매 분기마다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재무상태표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마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주말을 이용을 해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무실을 이전하는 관계로 제가 2주 동안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번 주에 이제 인터넷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무실이 지금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말소리가 굉장히 울립니다. 이거 지금 녹음을 해봐야 알겠는데 굉장히 울려가지고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소리 울리더라도요. 죄송하고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마이크를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이 천장이 너무 높아가지고 난방비도 엄청 나올 것 같고요. 괴롭네요 이거. 그럼 3분기 보고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DGC 종목번호 245620입니다. 바이오기업 장기 투자를 할 때는요, 항상 보고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들이 미래 성장 산업이 확실하다라는 인식이 든다라고 하면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바이오기업에서 이런 기업들 많죠. 물론 EDGC도 지금 상당한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요, 결국은 상폐 사유가 발생을 하는지,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체크를 해 나갈 수 있는 건 저는 재무상태표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오기업은요, 더더욱 재무상태표를 많이 뜯어보셔야 되고요. 많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DGC 주주님들께서 다들 재무상태표를 보실 줄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재무상태표를 봐드리는 거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방송을 하고요. 이번 분기 보고서는요, 제가 시간을 두고 조금 나눠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요, 양이 너무 많아요.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또 방송을 추가적으로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분기 보고서를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회사에 돈이 없어야 되는데 회사에 200억이란 돈이 있는 거예요. 반기 보고서 때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이 40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추럴 라이프 리뉴트레이션 투자 금액이 250억이 7월 달에 빠져나갔겠죠. 그러면 이것만 해더라도 150억이고요. 여기에 그것만 하나요? 지금 급여도 줘야 되고, 그리고 영업 비용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에 돈 들어가면 이게 돈이 없어야죠. 근데 200억이란 돈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더라도, 이거 왜 갑자기 돈이 있지? 그러면 어디에서 부채를 조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 증가를 보니까 총 자산이 2020년도에 기말 기준으로 1600억이었습니다. 근데 3분기 기준으로 지금 2000억 가까이 됩니다. 1986억.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죠? 결국 기업이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요, 부채가 늘어나는 것과 그리고 자본이 늘어나는 것.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자산 플러스 부채이기 때문에 지금 이익을 계속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자본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도에 비해서 자본은 지금 한 36억 정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럼 부채가 늘어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부채 총계 같은 경우에는요,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한 400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여기에는 이제 부채가 급격하게 너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자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큰 부담이 올 것이다라는 게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30이 지금 상한 400억 들어온 거는요, 잘 됐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부채가 어디서 늘어났는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요, 여기에 전환상환 우선주의 발행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250억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공시가 안 되니까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250억 전환상환 우선주가 발행이 되었다. 이게 부채로 잡혔다. 이 전환상환 우선주가 뭔지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투자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VC라고 해야 되겠죠. 자, 기업에서 돈이 필요해서 전환상환 우선주를 발행을 하게 되면 전환 상환 우선주
이거는 자본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식이죠? 우선주. 이거는 우선주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었냐 그러면요. 전환권이 붙어 있고요. 상환권이 붙어 있습니다. 상환권은 말 그대로 전환사채를 우리가 상환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부채를 우리가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걸 상환해줘, 돈 돌려줘 하는 게 상환이죠. 이 권한도 있고, 그리고 이 우선주를 전환을 할 수 있는, 뭘로? 보통주로. 이게 뭐 전환사채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특징이 전환사채랑 뭐가 다르냐 그러면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회사가 어디에 쓰는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상환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 VC에게, 투자자에게 발행을 할 때, 우리 뭐 액체 생금 연구개발에서 돈을 쓰겠어, 이 돈을. 아니면, 뭐, 설비 투자에 돈을 쓰겠어. 아니면, 뭐, NG에서, NG에서 기계 설비를 우리가 투자를 하겠어. 이렇게 약정을 하고 투자 유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돈을 투자 유치를 하는데, 만약에 이 돈이 250억 나왔죠? 이게 250억이란 돈이 약정한 계약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다른 데 돈을 쓰게 되면요, 이 VC에서 상환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니들 약속하고 돈 쓰는 게 틀려. 돈 돌려줘. 그러면 갑자기 이 돈 250억을 토해내야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다가 월요일이 되면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조건으로 전환상환 우선주를 누구에게 발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발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장기인지 단기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선주인데 왜 그러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랑 같은 건데 왜 이게 부채로 잡히느냐? 상한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한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결재무에서는 일단 부채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환권 행사를 했을 때는 이게 자본으로 자본으로 편입이 되겠죠. 주식으로 보통주, 의결권이 있는 주식 보통 주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게 상한권이 있기 때문에 부채로 잡혔다. 그래서 부채가 더 늘어났다. 그리고 앞으로 또 부채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200%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3분기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지금 부채 비율이 뭐 자본 대비해서 198% 나왔어요. 굉장히 높죠. 그런데 지금 더 발행을 해가지고 앞으로 지금 12도 발행을 해야 되고 더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높아지면요, 이거는 디폴트예요. 말 그대로 부채가 글씨가 써졌다 말았다 해. 자, 부채가 1980억입니다. 이 부채에서 지금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200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가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660억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 일어났죠. 지금 여기에 3분기에는 적용이 안 됐지만 현금성 자산이 200억, 이게는 이제 전환상환 우선주가 여기에 돈이 들어오면서 이 돈이 지금 있는 것인데, 여기에 부채가 380억이 상환이 들어왔죠. 요거는 이제 전환사채 32 상환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부채가 1600억이 되겠죠. 여기에 이자 발생을 할 수 있는 380억이 줄어드니까 400억 그냥 뺄게요. 계산하기 쉽게. 이자 발생 부채가 200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제가 순부채라고, 이 순부채 지표 좋아질 것이고 이자 보상 비율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면
2월 달에, 1월 달에 이제 또 30위가 나머지 200억에 대해서 상한이 들어올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위험 중에, 다가올 수 있는 위험 중에 가장 큰 위험이 이 30위예요. 나머지 200억. 이게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그 회사에서 지금 그 이 대표님도 방송에 지금 적극적으로 출연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신 대표님도 적극적으로 찌라시를 양산을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주가를 더 이상 지금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지표들이 주가를 하락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1600억 같은 경우에 다시 380억이 들어왔지만 300억을 또 발행을 했습니다. 그죠? 70일을. 그러면 1900억이 다시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자 발생 부채가 200억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30위는 들어올 확률이 아주 줄어들겠죠. 왜? 현금성 자산이 지금 200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한 100억 정도 80위가 발행을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2000억이 부채가 될 것입니다. 2000억 부채. 그러면 거의 뭐 자본 대비해서는 210, 한 5%, 뭐 20% 되겠네요.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알겠지만 계산기나 지금 두드리지 않고 지금 보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100억이 더 들어온다면 300억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돈을 확보를 한 거죠. 그러면 2월달 유동성 위험은 해지가 된 건데 왜 회사에서는 지금 내가 상담을 할 때 제가 이건 50억 기준은 현금 지금 50억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전환상환 우선주가 발행이 된 줄 몰랐기 때문에 저는 50억을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회사에 200억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험은 없는 거죠. 30이 안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추가 발행되는 이 100억으로 모든 게 해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나가는 이자 비용이 굉장히 크게 줄었어요. 일단 300억이 지금 400억이라는 돈이 이자가 지금 발생하던 비용, 부채가 지금 이자가 비발생 부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지표도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좋게 생각하는데 저게 어디에 발행이 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자 발생 부채가 200억이 아니라 260억이네요. 그러면 380억 빼면 280억이 되겠네요. 280억. 어찌되었든 660억에서 280억으로 크게 큰 폭으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따로 숫자를 뽑아가지고 산출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제가 뽑아가지고 산출도 하는데 지금 이 관련해서 지금 뽑은 거 보면요. 1년 내 최소 필요 지금 금액을 제가 또 산출을 해요. 530억. 지금 분기 3분기 기준으로 530억이란 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380억은 빼야 되겠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250억 정도. 필요 금액이 250억 정도예요. 이게 유동성 위험에 노출된 금액입니다. 전체 유동성 위험에 노출된 금액이 740억인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다 뽑아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여기에 즉시 사용한 가능한 현금이 260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필요 금액은 530억. 여기에 380억이 지금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은 250억. 지금 현재 20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발행된다라고 하더라도 30이 상한 200억은요. 들어올 확률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 그러면 소문에 의해 가지고 이 회사가 유동성 위험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 상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안감을 느끼고 상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주가가 우리 방에서도 뭐 어떤 분이 얘기했듯이 주가가 이렇게 바닥일 때도 상한을 안 한 사람들이 상한을 하겠느냐? 뭐 저는 여기에 반대 의견도 조금 내긴 했지만 이제 뭐 요렇게 된다라고 하면요. 상한 우려는 200억 저는 안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회사 주가는 지금 현재 거의 뭐 바닥 잡고 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머지 지금 봐야 되는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방송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EDGC 포획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